안녕하세요. 저희는 일조고요. 그린 모빌리티라는 큰 주제에서 대중교통 문제를 토큰 이코노미 형태로 풀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결론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리워드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제안해 보려고 하고요. 저는 발표를 맡고 있는 정수영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조용훈입니다. 용우님 혹시 최근에 대중교통 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 코로나 사태 터지고 나서 한 번도 안 타본 것 같아요. 네, 이게 용우님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사람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많이 줄었대요. 그리고 대중교통을 안 타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승용차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승용차 이용이 늘어나니까 CO2 배출량 또한 증가하고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번 코로나 사태가 점점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사람들의 통행 습관 자체가 변화함으로써 나중에도 끝난 다음에도 대중교통 수요가 이전처럼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도 알아봤는데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는 광역 알뜰 교통카드라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이거 앱 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쵸, 아무도 몰라요. 아무래도 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실효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에는 통행에 관련된 직접적인 책임은 아니지만 탄소를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탄소 배출권 할당에 대한 방식으로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중이에요. 음.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어, 정부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탄소 감축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부담을 지고 있는데 개인이 그 책임과 효용을 실감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을 시키려고 해도 개인이 그걸 타야 되는 명분이 없는 상황이고 그런 실제의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방금 생각난 건데 그러면 대중교통 이용으로 탄소가 탄소 배출이 감축되니까 그 효용을 개인이 실감할 수 있게 가상의 크레딧을 만들면 어떨까요? 지금 기업한테 부과하는 과징금 같은 책임의 형태가 아니라 개인의 노력에 대한 보상의 개념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음. 근데 보상 주는 거 좋은데 그거 다 돈이잖아요. 저희가 돈을 어떻게 버나요? 근데 탄소 감축이 정부도 주목하는 이슈이다 보니까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그게 차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말이 되려면 결국에 우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했듯이 승용차가 다른 대중교통들보다 탄소를 배출하는 양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설득함으로써 유엔으로부터 이만큼의 탄소 배출을 감축했다라는 걸 인정을 받은 후에 그만큼의 탄소 배출권을 취득하고 그걸 필요로 하는 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파는 방식은 어떤가요? 어, 되게 메이크 센스한 것 같아요. 아까 되게 짧게 얘기했던 탄소 배출권이 금전으로 거래된다는 걸 잘 짚어낸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 탄소 배출권이라는 개념이 처음 나온 거는 2012년 교토의 정서가 체결되고 나서부터예요. 그때 체결된 그 탄소 배출권의 종류가 AAU라는 건데 이게 그때 감축하기로 한 양만큼 각 국가에게 분배를 한 탄소 배출권을 AAU라고 해요. 근데 이거와 다르게 CER이라는 탄소 배출권도 있는데 이거는 각 국가나 기업이 독립적으로 청정 개발 산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배출권을 의미해요. 그래서 저희가 초점을 맞출 거는 이 CER이라는 탄소 배출권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면 저희가 대중교통 이용을 시킴으로써 감축되는 탄소 배출량으로 얼만큼의 CER을 획득할 수 있을까요? 그게 되게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감축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희는 크게 두 가지 초점을 맞췄어요. 첫 번째는 승용차를 타던 사람이 대중교통으로 수단을 변경할 때 감축되는 CO2의 양과 두 번째는 승용차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지체가 감소되니까 그로 인해 감축되는 CO2의 양 이 두 가지로 나눠봤거든요. 첫 번째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음 보이는 표가 그 사람 한 명이 1km 이동 시 발생하는 CO2 배출량이에요. 그래서 이 표를 토대로 승용차를 타던 사람이 도보나 따릉이를 이용하게 되면
1km 이동할 때 147.5g의 탄소가 감축이 되고 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100g,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면 120g의 탄소 배출 감축 효과가 있어요. 아까 앞에서 계산한 결과값이랑 그리고 지체가 감소됨으로써 예상되는 탄소 절감량을 더해주면 약 100만 명의 사람이 1년 동안 승용차 2번 탈 때 한 번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된다면 연간 약 150만 톤에 해당하는 탄소를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453억 원의 가치가 있어요. 와, 생각보다 거래액이 되게 크네요. 그쵸? 그래서 회사는 연간 453억 원에 해당하는 자금을 운용할 수 있고 참여자한테 주어지는 보상도 아까 말했듯이 참여자 100만 명으로 나눠주면 최소 45,300원에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참여자들이 되게 여러 가지 부류가 있는데 뭐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과 안 한 사람, 그리고 승용차에서 버스를 탄 사람, 아니면 지하철을 탄 사람, 도보를 이용한 사람, 이렇게 수많은 특징에 의해서 차등 적용할 예정이에요. 합리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꼭 저희가 CER을 판매해서 얻은 비용뿐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 당연히 저희가 확보한 453억 원이라는 자금을 뭐 여기저기 재투자해가지고 그 자산을 굴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요즘에 특히 ESG 방면으로 펀드가 되게 커지고 있잖아요. 글로벌적으로 자금이 흘러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대규모 라운딩을 통해서 투자를 유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파리 협약을 통해서 탄소를 감축해야 되는 명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의무가 있으니까 원래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었던 탄소 감축에 대한 제도들을 저희가 뭔가 대신 운영함으로써 그런 지자체 예산들을 흡수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알아보니까 유류세 중에서도 교통에너지 환경세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휘발유나 경유에 붙는 세금들을 조금 인상하고 그 수익을 저희가 지원받음으로써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분배하는 형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CER을 거래하는 기업과도 좀 더 긴밀하게 협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게 아니라도 되게 많은 풀에서 열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저희가 B2C 플랫폼이잖아요. 그럼 네. B2C 플랫폼이면 당연히 협업 기업들을 광고를 해줄 수도 있고, 또 그런 광고료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대중교통 이용을 트래킹을 해야 되니까 그 데이터를 받는 카드사와도 협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가입시키고 이용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 혜택을 연동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철강사나 정유사 같은 탄소 배출이 특히나 많은 기업들은 CER 때문에 진짜 골머리를 많이 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과도 조금 더 긴밀한 스킨십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통해서 이득을 보는 대중교통 운행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특히 뭔가 수요가 과하게 예측돼가지고 이용하지 않는 구간이라던가 그런 곳에 관할된 뭔가 기업들과도 연계해가지고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를테면은 뭐 서울 이제 지하철 운영하는 교통공사라든지 버스 운수사라든지 그리고 전동 킥보드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 회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보상을 마일리지 형태로 제공하는 건 어때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토큰 이코노미랑 연계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급한 마일리지를 또 다시 다른 대중교통이나 그린 모빌리티 업체의 제품을 이용하는데 사용하게 만든다면은 되게 완벽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유저들이 좀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보상성을 고려해서 다양한 영업을 시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세금 감면을 해준다거나 뭐 티머니로 전환을 해준다거나 뭐 진짜 좀 법령적으로 쓸 수 있는 카카오머니 같은 걸로 전환해도 좋을 것 같고, 또 개인 간의 토큰을 거래시키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좀 더 상상을 해봤는데 만약에 저희 사업이 되게 잘 돼요. 잘 돼서 이제 사람들한테 탄소를 배출하면은 어떤 크레딧을 지불해야 된다는 개념이 잘 자리를 잡으면은 뭔가 나중에는 기업만 CER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개인 차원에서도 CER을 거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CER 같은 경우에는 가격 변동성이 있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마치 주식시장처럼 새로운 토큰 이코노미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상상도 해봤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지급하는 보상이 굳이 돈으로만 지급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저희 기업이 더 커져서 유니세프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참여한 사람들이 개인의 SNS에 공유해서 자기가 이만큼의 산소 배출을 저감했다라는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를 본 사람들이 또 참여가 독려될 거고, 그렇게 되면 바이럴 루프가 형성이 돼가지고 저희 플랫폼의 마케팅 비용이 싸져서 더 큰 리워드를 지급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그 현재 진행되고 있는 봉사 시간이나 헌혈 제도랑 같이 뭐 나중에 탄소 배출을 얼마 이상 저감을 했으면 입시나 취업일 때 가산점을 부여한다던가 같은 형식으로 보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을 국가에서 해결해 주는 게 문제인데, 이를 인정할 명분이 있는 게 저희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36%의 탄소를 감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궁극적으로 도와주는 프로젝트니까 승인해줄 명분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또 갑자기 생각이 든 건데, 그러면 기업이 더 싸게 살 수 있는 뭐 IBK 탄소은행이라던가 이런 방법이 있는데 굳이 왜 저희 기업한테 CER을 구매하려고 할까요? 음, 저도 그 고민을 해봤는데 저희가 IBK 탄소은행 같은 곳과 크게 가격 경쟁력을 지니지 못해도 기업이 저희한테 살 명분이 충분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지금은 CER 가격이 안 그래도 폭등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기업들이 CER을 팔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되게 거래가 경직되어 있는 상황이래요. 왜냐면 보유하고 있는 게 이득이니까. 왜냐면 지금 바이든이 당선되기도 했고 그가 탄소 제로 정책 같은 거를 할 예정이라고 해서 더 폭등될 예정이고 그래서 경직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거를 돈으로 판매하는 개념이 아니고 B2C 플랫폼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그 기업의 이미지 브랜딩에도 되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고객한테 리워드를 제공하면서 어떤 기업이 당신의 대중교통 이용을 지지합니다 라는 식으로 이 기업이 되게 친환경 그리고 탄소 감축에 관심이 많구나라는 거를 딱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구매를 할 것 같습니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게 좀 인증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게, 대중교통을 자기가 얼마큼 샀다라고 정확하게 인증할 수 있는 지표가 있을까요? 근데 인증은 생각보다 쉬울 것 같아요. 왜냐면 모두가 다 교통카드를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그 카드에 대중교통 이용 데이터들이 트래킹이 되고 있을 거고 저희는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팀원이나 카드사랑 협력해가지고 이용 내역을 함께 공유받고 또 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혜택 주는 것들도 이미 있으니까 그런 혜택까지 연동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NFC 스티커 부착하는 방식으로 트래킹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되게 싸더라고요. 500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광역 알뜰 교통카드 같은 경우에는 GPS 트래킹을 통해 가지고 라스트 마일까지 측정을 하더라고요. 걸어 다니는 것까지. 저희도 이거 똑같이 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용원님 앞으로 그 탄소 배출 시장이 계속 커질까요? 근데 사실 탄소 배출권 시장이 좀 생소한 시장이긴 하잖아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이게 전망이 상당히 좋다고 보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국가에서 100% 탄소 배출권을 기업한테 할당을 해줬어요. 일정한 비율로. 그래서 각 기업에서는 남으면 팔고 부족하면 사서 쓰고 이 형태의 거래밖에 없었는데,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그 100%가 아니라 3%를 경매에 붙여서 팔았어요. 그래서 더 이제 시장이 활성화됐었는데, 또 내년부터는 이 3%가 아니라 10%로 늘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장 규모가 약 3조 1,500억에 이를 거로 예상이 되는데, 이 시장의 규모가 커지는 것뿐만 아니라 2015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탄소 배출권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탄소 배출권 시장의 전망은 아주 좋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글로벌 자금이 ESG 펀드에 몰려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기업이 테슬라인데, 저희 기업도 이 환경에 직접적인 연관이 크게 있으니까 이 ESG 펀드의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조금만 요약해서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일단 기존에는 기업과 기업 간의 CER을 이제 기업과 기업 간의 CER을 금전으로 거래하는 시장밖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단순하게 돈을 주면은 CER을 받아오는 거죠. 근데 저희 플랫폼이 생김으로써 우리가 이제 기존의 자본 구조에 참여자라는 주체를 추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단순히 돈으로 주고받던 것을 대중교통 이용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게 되고 CER과 자본과 행동 이렇게 트라이앵글 구조가 생기는 거죠. 아, 그리고 저희 사업체는 앞으로 확장될 수 있는 영역이 되게 넓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가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함으로써 쌓이는 데이터도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도보 이용, 따릉이 이용, 전동 킥보드 이용 같은 라스트 마일에 대한 데이터를 좀 다른 곳들에 비해 더 손쉽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보상을 주고 이걸로 행동을 유도하는 리워드 플랫폼이다 보니까 그 통행 수요 예측의 모드 초이스 단계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통행에 비용에 민감한가에 대한 추정을 할 수 있는 좀 더 정교한 실험 설계가 가능할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 진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많은 나라들이 탄소 감축의 의무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수출이 가능할 것 같고 특히 개도국에 수출하게 되면은 유엔 설득이 더 용이해질 것 같아요. 또 대중교통 이용뿐만 아니고 다양한 활동에서 무한대로 응용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교통 분야로 국한을 하면은 뭐 대중교통 이용, 뭐 전기차 이용 같은 항목들이 있을 것 같고 교통 분야를 벗어나면은 뭐 숲을 조성한다든지 뭐 실내 온도를 유지한다든지 하는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할 거기 때문에 되게 확장력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론적으로 저희 사업이 되게 잘 되면은 저희가 훌륭한 교통 수업에서 배웠던 그 모드 초이스 단계에서 사람들이 코스트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돈과 시간만큼이나 탄소 배출에 대한 개념도 중요하게 고려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시대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곧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이거 빨리 하러 가야 돼가지고 네. 가보겠습니다. 안녕.